선택적으로 신속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법재판소가요. 한덕수 총리 탄핵된 지 54일 만에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12월 3일 계엄 때 각 부처 국무위원들을 불렀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진상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연정 의원님, 한덕수 대행이 탄핵된 지 무려 54일 만입니다. 그렇죠. 그때 열린 첫 재판이 단 한 번만 하고 끝나게 되고 그것도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참 허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가 54일 동안 사실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는데 고작 1시간 30분 만에 그 5가지가 되는 이 탄핵 사유, 그거에 대한 심리가 이제 끝나버렸고 마지막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국회 특히 민주당이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결국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던가라는 것을 오늘의 어떤 심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건 5가지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총리 시절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이거는 또 민주당 측에서 아예 그냥 제외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4가지는 전부 다 대행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즉, 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대행 차원에서 한 결정 자체를 이걸 헌법 위반했다고 지금 탄핵 소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쟁점이 없었으면 이렇게 1시간 반 만에 끝날 수 있었던가. 그 자체는 결국 이 탄핵 자체, 이 요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겠죠. 정말 이 54일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 신인도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시간 자체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런 국정의 혼란상들이 이제 빚어졌는데 결국 이 혼란상들이 민주당의 어떤 졸속적인 탄핵 소추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네. 한덕수 대행의 탄핵,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내란죄, 이 부분까지 지금 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일 만에 열렸고 90분 만에 끝났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가장 신속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해 주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거기다 둔 건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가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만약 이런 정도의 1시간 반짜리 어떤 그 심리이고 심판이었다 그러면 굳이 그걸 54일 동안을 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의견은 제시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내란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되냐면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있으면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과반수의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빼버리고 나머지 대응으로서 했다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논란에 다시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조차도 석연찮은 결론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탄핵이 실질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같이 한번 보시죠. 30년 법조인 인생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요. 바꿔주세요. 선택적 신속성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심판인데 이거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보다 더 뒤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굉장히 빨리 하는데 54일 만에 한덕수 대행의 사건 열었어요. 그리고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교수가 10가지 근거 들어가지고 헌재 편향성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건 진행을 선택적 편향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신속성을 요하는 사건들을 우선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1순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완결성과 정당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8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로 판단하는 것이 국민적 어떤 평가에 있어서 더 정확하고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거죠. 이제 그나마 그 사건에 대한 아직 선고일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 자체가 상당수, 그러니까 첫 번째 사유인 비상계엄 또 내란 행위의 방조 가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상당 부분 또 겹치고요. 또 그 외에 고유 한덕수 총리 또 권한대행 시절에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여러 가지 증거 조사나 기획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내란죄 제외 여부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똑같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실제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방조한 것에 헌법적 가치 위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기일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건 자체의 소추 사유는 지금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겹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래 기일로 결심하기에도 충분했고 사건의 순서에서도 지금 뒤늦게 열렸다고 해서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불리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웅 대변인께도 여쭤보죠. 대통령 탄핵이 지금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이 짧게 끝날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아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뭡니까? 정적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내용이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형식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형식은 의외로 그거는 접점을 이루기 되게 쉽습니다. 총리로서 탄핵한 게 아니라 권한대행으로 탄핵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헌재 재판소의 어떤 주석서에 보면 그 대행에 준해서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200석 이순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처분이기 때문에 2, 3주 안에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동시에 탄핵에 이를 결론이 나왔을 때 입장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 부분은 빨리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늦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어떤 탄핵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누가 보더라도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다면 이 대행이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빨리 해서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151석이냐 200석은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언제든지 그 최성목 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석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겁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끊임없는 민주당의 버릇없는 탄핵을 막을 수 있으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정적수 의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